이대리, 인플레가 뭐냐? 요플레요? 마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일단 묻으면 안 보는 놈 못 봤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형님.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500원이던 새우깡 가격은 현재 1,400원입니다. 20년 전에는 1,500원이면 새우깡 3봉지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봉지밖에 사 먹을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현금이 쓰레기가 된 것이죠. 2020년 코로나라는 특수 재난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자산의 폭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마구 풀어버리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해버린 거죠. 그나마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져서 그나마 해지 또는 약간의 수익을 내었지만 문제는 주식과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거대한 경기 침체가 오고 통제가 안 되는 초인플레이션 사태가 온 것을 전 세계는 과거의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인플레를 야기한 코로나 버블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억제하는 시도를 22년 초부터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금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 뒤늦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빚을 내어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높은 금리와 떨어지는 주식,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젠 정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22년 초부터 23년까지 아주 서서히 멈추지 않고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시킵니다. 또 뒤늦은 사람은 다시 은행이자라도 먹어보자 하면서 은행으로 돈을 넣게 됩니다. 23년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식시장은 저점을 찍고 다시 20년 4월 코로나 이후 시절처럼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은행이자라도 먹어보자라고 주식을 모조리 빼고 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제 진짜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사이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하기만 바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산 형성을 이제 막 이뤄나가는 젊은 층이라면 기존대로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하던 대로 하고 살아가도 평균은 됩니다. 하지만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고 이제 불려나가야 하는 30대 중후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대로 적금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벌어지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격차는 벌어져 버립니다. 다시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23년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시 호황이 된 것은 바로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20년 코로나 이후에 제로 금리 상황에 끝없이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다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은 선반영입니다. 미래의 상황을 현재로 반영해 끌어다 쓰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 막상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더라도 시장은 이것을 일시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 이후 주식시장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23년 12월 현재 21년 코로나 버블 시기에 사상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거대한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 속담을 따릅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경기가 좋죠?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하는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지금까지 1년 동안 힘들게 잡아온 물가를 순식간에 되돌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경기 침체가 되고 있음에도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책과 금리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이 도산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막을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연준은 주식시장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정선을 유지하여 경제가 아주 빠르지도 않고 경기 침체도 길지 않게 아주 완만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이상향을 위해 경제를 조절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준은 주식시장의 폭등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며 경기 침체도 아주 짧게 오게 만들어야 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고심 중인 사람들인 겁니다. 연준의 정책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기 침체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 온다고 하면 언제 올지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의 정확한 시기는 연준 그들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이후 금리 인하를 하는 사이클에서 반드시 경기 침체는 왔었습니다. 다만 그 경기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오지는 않고 서서히 오며 어느 순간 경기 침체는 또 체감할 새도 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뇌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비록 아주 천천히긴 하지만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며 자산의 가치는 아주 천천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포의 시기에 매수하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계좌는 더 공포스러워지지만 분할 매수기 때문에 공포를 먹고 매수해야 하며 모두가 욕심을 부리는 탐욕의 시기에 매수하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계좌는 행복해질 테지만 그 시기는 짧고 곧 계좌는 큰 손실을 내는 골칫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는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요. 하지만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얘기하고 느끼고 그때 가서 대응한다면 또 다시 벼락거지가 될 것입니다. 미리 선행하여 대비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며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후회의 메비우스의 띠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관심은 일상이 되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황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 일자를 세우는 회사의 일처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경제 사이클은 아주 서서히 돌게 되며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도 아주 서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추세 사이클 자체가 빨리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 자체도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커다란 추세를 느끼고 추세가 꺾이면 서서히 대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의 변곡에서 서서히 대응하셨다면 추세가 꺾인다 하더라도 이미 큰 수익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전에 한 발 빨리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발 빨리 움직였던 것처럼요. 더 시저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세계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해야 한다. 워렌, 좀 더 생각해보게. 자네는 똑똑하고 나는 옳으니까.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